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지도 모를 건데 이 배당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환 배당하는 거죠. 이 순환 배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깊게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부터 말씀드리고 내가 왜 웃냐고요? 여기 재미난 일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듣는 분들은 또 오해를 할까봐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인 한번 들어오시면 또 재미나게 또 제가 또 설명해드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면 좀 놀러 오세요. 제가 약주도 사주고 할 테니까. 인터넷만 동영상만 듣지 말고. 왜 남성들은 차별하냐고요? 자, 순환 흡수 배당이 있어요. 순환 흡수 배당. 순환 흡수 배당. 순환 흡수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순환 흡수 배당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또 제목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밑에다가 써야겠네. 순환 흡수 배당. 순환 흡수 배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 배당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순위가 물고 물리는 순환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이. 이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는 이렇게 A 채권자는 B하고 동순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가압류 채권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이 근저당보다 이제 무슨 우선인 세금이 있다, 조세 채권이 있다 했을 때 이 근저당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이 있다면 이 가압류는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에 의해서 근저당과 동순이지만 근저당은 법정기일보다 등기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하고 이 세금은 근저당은 우선하지만 가압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순이, 이거는 이거보다 우선, 이거는 이거보다 우선한. 이럴 때에는 딱히 가압류와 후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세금은 선순위 가압류 채권을 이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순위가 서로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럴 때에는 이 가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1차로 동순위 안분 배당 받고 2차로 흡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순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관계에 있을 때 순환 흡수 배당 방법 이런 경우죠. A 채권액은 B보다 우선하고 서로 상대에 따라 우선하고 상대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A, B, C가 서로 상대에 따라서 어떤 채권은 이기고 어떤 채권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딱히 누가 우선하다고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똑같이 동순위로 보고 안분 배당하게 된다.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고 이런 관계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1순위로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보다 이 법정기일이 늦은 근저당이 있고요. 납부기한이 늦은. 그 다음에 근저당보다 법정기일이 낮은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공과금은 근저당보다 우선하고 근저당은 세금보다 우선하고, 왜냐면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5월 1일이다 5월 10이다 근저당권자가 6월 10일날 설정이 됐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7월 10이다 이랬다면 이 공과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세금을 이기고 세금은 공과금을 이기고 공과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세금을 이기고 세금은 공과금을 이기고 공과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세금을 이기고 세금은 공과금을 이기고. 또 해볼까요? 공과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세금을 이기고 세금은 공과금. 언제 끝날지 모르죠.
끝없이 계속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따라서는 이기고 상대는 또 이기고 서로. 그러니까 A는 B보다 우선하지만 좀 못하지만 A는 B보다 우선하지만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 이런 관계에 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딱히 동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체를 동순위 보고 1차로 안분 배당받고 2차로 서로 자기의 우선 변제권하고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한테 흡수당하고 자기의 여러한 채권을 흡수하는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순환수 배당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상호모순 관계 A는 B보다 우선하고 B하고 동선 B는 C보다 우선 C는 A의 관계 이 가압류 근저당 세금 관계 순위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관계죠.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의 관계 공가금 근저당 세금 이런 관계에 순환수 배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 한번 하고 이런 부분은 책으로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한번 여러분한테 그 맛배기로 한번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화면을 좀 키우고요.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화면을 키우는 거지. 옆으로 키워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한 겁니다. 화면을. 그 화면을 넓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화면 저쪽 화면 두 개를 갖고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여러분한테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가 교육 강의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께 이제 A는 B보다 동순이고 B는 C보다 화면을 제가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자, 이런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첫 번째 이 배당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관계. 즉 예를 들어서 이 가압류가 5월 1일 날 가압류가 있고 또 근저당이 6월 1일 날 근저당이 있고 또 세금이 법정길이 7월 10이다. 요것도 5월 10일, 6월 10일 이렇게 이래다 했을 때 이 그 가압류 채권액이 5천만 원이다. 이 근저당이 8천만 원이다. 세금은 1억이다. 1억이다. 이랬을 때 실제 배당한 금액은 얼마냐? 실제 배당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이죠. 배당할 금액은 얼마냐? 1억 5천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 이랬을 때 1차 안분배당 동순위수 안분배당은 1번 가압류는 1억 5천만 원 배당금 곱하기 가압류 채권액의 채권액은 5천만 원. 또 2번 을 근저당은 1억 5천 곱하기 을이 아니 근저당은 5천 그 다음에 이 8천 채권의 근저당은 8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은 1억 5천 배당금액에다가 채권액이 1억 원이다. 이랬을 때 전체 채권액은 1억 3천 2억 3천이 되는 거죠. 2억 3천이 되는 거고 2억 3천이면 이걸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으면 얼마가 나오냐?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으면 5천 나누기 2억 3천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얼마가 나오냐? 3,200 60만 8,695.65네요. 요거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부족할 때 이 그 반올림이 하는 거죠. 반올림이 아니라 요 끝전을 올려주는 거죠.
안 올리면 4, 4 올리면 말하는 거죠. 8천 나누기 2억 3천 곱하기 1억 5천이면 이런 경우는 요거는 5,217만 3천 잘 보이시죠? 잘 보이네요. 하고 913.04 521739913 그 다음에 1억 나누기 2억 3천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요거는 6,521만 7천 391.30 끝전을 보니까 이게 1억 5천이 되니까 딱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5, 3이니까 8, 9가 돼요. 그러면 1원이 부족한 거죠. 이게 1억 5천이 되려면 그러면 소수점이 큰 요걸 이제 올려주는 거죠. 5를 6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원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다 철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철사를 시켜서 여기다가 원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원자. 이렇게 하면 1차 한분 배당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 1차 한분 배당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차 한분 배당이 끝났다고 하면 2차로 흡수 배당을 해야 되는데 2차 흡수 배당은 어떻게 하냐? 2차 흡수 배당은 이렇게 1, 2, 3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데 이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자 분야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압류권자는 우선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 2, 3 채권 중에 1차 한번 배당 받은 것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선순위가 먼저 하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는 근저당하고 세금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이 누가 우선해요? 근저당하고 세금하고 누가 우선할까요? 근저당이 우선하죠? 왜? 법정기일보다 근저당 등기 날짜가 더 빠르죠? 자, 그러면 근저당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자기보다 여루한 세금밖에 못해요. 왜냐면 이 가압류는 동순이죠? 동순위를 흡수할 수 없는 게요. 2차 흡수 배당 절차는 2번 근저당이 1차 한분 배당이 얼마냐? 5,217만 3,913원이 1차 한분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채권액은 5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죠. 8천. 그거에서 1차 한분 배당 받은 것이 이거니까 얼마를 한 2,800 정도 못 받았죠. 정확히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자 8천만 원 마이너스 52173,913 하면은 2,782만 6천 087원을 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보다 여루한 세금을 흡수할 수 있는데 세금에 흡수할 수 있다는 세금의 1차 한분액 이 범위 이걸 초과되면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충분하니까 2,500을 흡수하는데 이게 3 세금을 흡수 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냐 8천만 원을 만족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세금은 어떻게 하냐 1차 한분 배당 받은 게 6,521만 7,391원이 1차 한분액이에요. 요 금액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요 금액에서 그 마이너스 얼마 뺐겠냐? 근저당한테 2,700 요거를 흡수당했죠? 요걸 뺍니다. 2,782만 6,087원을 빼죠. 요거를 누구냐? 2에 흡수당함. 그리고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한테 얼마를 흡수하냐? 1억에서 6,500을 빼면은 3,500 정도 되죠. 정확히 따지면은 1억에서
마이너스 6,521만 7,391원을 빼는데 그럼 얼마냐? 3,400을 흡수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여루한 이 가압류 채권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3,200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압류 채권 보고 은행 가가지고 이제 그 훔쳐오라고 할 수는 없죠. 있는 것밖에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78만 2,609원이 이 세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여러한 가압류 채권자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하는 거죠. 3,200 전체를 흡수하는 거죠. 60만 8,696원으로 해서 1가압류 흡수해서 이 사람은 얼마를 배당을 받느냐? 6,521만 여기야. 6,521만 7,391원 마이너스 27826,087 플러스 32608,696 하면 이 사람은 7천만원 본래의 종결되는 거. 본래의 채권액은 1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여러한 사람이 채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은 7천만원 배당을 받고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압류 채권자는 요거를 3,260만 8,696원을 누구한테 흡수당했냐면 세금액에 흡수당해서 영원으로 종결되는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영원으로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종결이 되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이렇게 그 1차 한번 배당 받는 거예요. 금액이 보면 금액이 이렇게 가압류가 5천만 원이고 후순위로 근저당이 8천, 세금이 그 1억일 때 이러한 경우를 1차 한번 배당을 해서 가압류가 3,200, 근저당이 5,200, 세금이 6,500을 갖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흡수할 수 있는데 2차로 흡수할 수 있는데 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인데 현순위가 2번이기 때문에 을이 자기보다 여러한 세금을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차로 세금은 또 가압류를 흡수하는 절차로 해서 이 배당이 최종 어떻게 되냐? 이 그 근저당권은 8천만 원을 본래 채권 다 만족을 하고 세금은 이제 7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리고 또 이 그 가압류 채권은 제로가 되고 그러면 이게 7천, 8천, 1억 5천 이 딱 맞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순환 흡수 배당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걸 지우고 다시 이번엔 순환관계 서로 물리는 순환관계 즉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이런 순환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을 한번 또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배당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 방법. 자, 이런 관계에는 이 공과금이 선순위로 공과금이 있고 공과금보다 늦은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보다 늦은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은 공과금은 근저당을 이고 근저당은 세금을 이고 세금은 공과를 무선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세금이 있고 세금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근저당이 있고 법정기일이 늦은 근저당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세금이 뭐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 근저당권은 7천만 원.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2010년 2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서울의 경우는 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얼마냐? 임차인이 그 보증금이 얼마냐? 1억 이제 9,500만 원이다. 이 사람이 9,500만 원이라고 하면 9,500만 원이라면 이 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6천만 원이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 안 되지만 현행법상 배당 시점이 언제냐? 해당 시점이 2014년 5월 10이다. 요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9,500만 원 이하일 때에 3,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때 임차인이 3,200만 원은 최우선 면제금. 요것을 빼면은 6,300만 원은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면 9,500만 원을 최우선 면제금 일정액 3,200만 원하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된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금은 근저당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거죠.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해당되려면 이 사람 6천만 원 이하인데 9,500번이기 때문에 근저당에 대항할 수는 없지만 이 최우선 면제는 세금을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확정일자를 이기죠. 그리고 세금은 근저당도 이기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우선하죠. 그러나 세금은 최우선 면제한테 항상 지게 되는 거. 배당 시점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서. 그러나 근저당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하고 확정일자보다도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세금은 이기지만 근저당은 우선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확정일자도 이기게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세금보다도 지고 근저당보다도 지고 자기 최우선 면제도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배당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더 쉬우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경우가. 이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뭐하냐? 세금은 근저당은 최우선 면제 확정일자 우선보다 우선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세금을 이기고 근저당은 이기지 못하지만 자기의 확정일자를 이기고 자기의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자기와 대법원 판례에서 자기의 최우선 면제금하고 이 확정일자하고 다퉜을 때 자기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안 된다. 또 왜냐면 확정일자도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러나 자기의 최우선 면제 배당 시점으로 자기의 현행법상 최우선 면제하고 자기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에 해당이 안 된다도 항상 자기의 최우선 면제하고 자기의 확정일자는 시기를 논하자고 최우선 면제가 항상 우선하는 항상. 그러나 다른 확정일자하고 따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1차적으로 이제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를 결정하고 2차로 그 확정일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당하게 되면 배당할 금액이 전체 이체권액이 1억 2천 뭐 또 이렇게 한 전체 이체권액을 배당할 금액을 1억 5천 갖고 배당을 해보자. 1억 5천만 원 갖고 1차 안분배당 1차 안분배당 좀 크게 쓰라고요? 알았어. 그럴 것 같아. 내가 크게 안 쓰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쵸? 화면이 잘 안 보여. 이거 잘 작게 보이죠? 1차 안분 이게 1차 안분배당. 1차 안분배당은 세금은 배당할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랍니다. 요게 배당금. 그 두 번째 근저당이 요거는 곱하기 세금이 5천만 원. 5천. 이 근저당은 7천. 세 번째 임차인 완이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인 완은 3,200만 원. 임차인 2. 임투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6,300만 원. 그러면 9,500이 되니까 이거 담보로 합치면은 1억 2천만 원 더하기 9,500만 원이면 전체 채권은 2억 1,500만 원이 되네요. 2억 1,500만 원. 2억 1,500만 원. 2억 1,500만 원. 이거를 1차 한번 배당을 하면 5천 나누기 2억 1,500 곱하기 1억 5천만 원은 요거는 3,488만 3,720.92 92 7천 나누기 2억 1,500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이거는 4,883만 7,209원 209.30 3,200 나누기 2억 1,500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요거는 2억 2,232만 5천 581.39 6,300 나누기 2억 1,500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요거는 4,395만 488.37 여기 9, 10, 8이니까 2원이 부족하죠. 0이 되려면 1억 5천 되려면 2원이 부족. 2억은 이 소점이 큰 거 제일 큰 게 이거죠. 요거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은 3, 9네요. 요거를 582로 고치고 582로 고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절사를 시켜버리면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하고 여기다가 원자를 붙여버리면 1차 한번 배당은 종결된 거죠. 요걸 갖고 2차 흡수 절차를 거치면 되죠. 2차 흡수 절차를. 2차 흡수 절차를 거칠 때 2차 흡수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자리를 넓히려고 제가 2차 흡수 절차를 지금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흡수 절차는 2차 흡수 배당은 2차 흡수 배당은 지금 보면 이와 같이 보면 그 지봉이 이와 같이 보면 여기서 보면 세금하고 그리고 건재당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임급 최우선 면제 중에서 제일 여루한 채권이 뭐냐? 제일 여루한 채권액이 임차인이 확정일자죠. 그거 제일 여루한 채권을 누가 흡수하느냐? 세금하고 건전하고 임금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선순위가 제일 여루한 사람 흡수하게 되는데 이들 간에는 딱히 제일 선순위가 없어요. 왜냐면 세금은 건전당은 임차인이 최우선 세금을 끼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1차 안분 배당 금액을 갖고 이 확정일자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많은 배당 1차 안분 배당이 크면은 더 많이 흡수하고 작으면 적게 흡수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자기의 1차 안분 배당 금액을 갖고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 보면 1번 이럴 때는 누가 먼저 세금은 3,488만 3,721원을 곱하기 요거를 1차 안분액. 네. 또 두 번째는 건재당은 4,883만 7,209원 요걸 1차 안분액. 세 번째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2,232만 5,582원이 1차 안분액.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을 갖고
갖고 이제 흡수하면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이렇게 4,300만 원을 이들이 이 금액을 갖고 안 분배당하면 어떻게 될까? 예, 제가 여기서 한번 좀 해보죠. 이제 1번, 2번, 3번은 1번이 세금은 근저당은 이만 최우선 변제는 원래 이게 얼마를 흡수할 수 있느냐? 흡수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4,395만 3,488원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전체의 채권액이 얼마냐? 이 셋을 합산한 금액을 분모해 놓고 자기 채권을 분자해 놓으면 돼. 3,488만 3,721원. 여기는 4,883만 7,209원. 여기는 2,232만 5,582원. 요거를 갖고 전체를 합산하면 얼마 나오냐? 3,400,883 721 더하기 48,837 209 더하기 22325 582 그러면 분모가 1억 6천 046 521가 나오죠.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요걸 갖고 안 분배당하는 게 여기 금액이 얼마 나오냐? 요 금액이 얼마냐? 요것만 제가 요 금액은 여기다 써놓고 요 금액은 여기다 써놓고 요 금액은 이렇게 써서 제가 여기다 정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34883 721 나누기 106 046 521 곱하기 4,395만 3,488원이면 얼마 나오냐? 여기에서는 요 세금은 1,445만 8,382.96. 요 근저당권자는 4,883만 7,209 나누기 106, 046, 521 곱하기 4,395만 3,488원은 2,241 735.98 이거는 2,232만 5,582 나누기 106 046 521 곱하기 요거 4,395만 3,488원이면 여기서는 흡수할게 900 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925만 3,365.32가 되는데요. 요게 8이 돼야 되는데 요거 하면 7이 되고 요걸 합치면은 12가 되니까 계산이 뭐가 잘못된데 요 7, 5 다시 계산해 봐야겠네. 이게 제가 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 3, 4, 883, 721 나누기 106, 046, 521 곱하기 4,395만 3,488원이면 14, 4 뭐 이래 틀리네. 14425 425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14425 14425 488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4,800 837 209 나누기 106 046 521 곱하기 43 953 488 하면 요거는 20 241 735 735.98 그리고
여기는 이제 2200, 22, 325, 582 나누기 106, 046, 521 곱하기 4300, 95만 3,488원은 여기는 365, 9253, 365 하면 요거 따지면 13이 되죠. 13이 되니까 요거는 제가 이 더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더하기를. 여기를 다시 해보면 이제 3, 4, 8, 8, 3, 7, 2, 1 더하기 4, 8, 8, 3, 7, 2, 0, 9 더하기 2, 2, 3, 2, 5, 5, 8, 2 하면은 분모가 여기 잘못된 106, 046, 5 하나 둘인데 5 둘르게 5 하나 둘. 요거로 하게 돼. 다시 제가 계산해서 뭐 3, 4, 8, 8, 3, 7, 2, 1 나누기 106, 046, 512 곱하기 43, 953, 488 하면 요거는 14, 458, 384. 이건 384. 이게 원래 계산할 때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48, 837, 209 나누기 106, 046, 512 곱하기 43, 953, 488 하면 요거는 241, 737.69 요거는 69가 나오네. 69 요거는 22 325 582 나누기 106 046 512 곱하기 43 953 488 하면 요거는 9253 366점 이 하나 그러면 이게 4, 7, 11에다 7이니까 17이 되죠? 여기 11에다가 7, 17이면 18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뭘 하냐? 제일 소점이 높은 요거를 5로 습격시키고 나는 나머지는 지우면은 이렇게 지우면은 그리고 원자만 붙여주면 이 그 채권에다 안분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실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은 더 틀려. 김동희 선생님 같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해도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방송하다 이렇게 틀리면요 헤매가지고 못해. 저는 이게 이쪽에 등에 배당하는 거야 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요거를 여기다가 흡수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죠. 이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게끔. 노란색으로 하면 좀 나네요. 여기다 흡수할 금액은 세금은 1,445만 8,385원을 누구를 흡수하느냐? 파원을 누구를 흡수하냐 하면은 이 4 임차인이 확정일자 2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누구를 흡수하냐? 근저당권자는 얼마냐? 20 2411 7375원을 4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흡수하는 거죠. 여기는 누구를 흡수하냐? 925만 3,366원을 누가 4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냐? 임차인 2는 어떻게? 제로가 되는 거, 0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왜? 흡수당한 거죠. 세금한테 1,400, 근저당한테 2,000, 그 다음에 임차인 2에게 900을 흡수하면서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2는 확정일자. 그리고 나서 이들 간에는 해서 보면은 원래의 채권액이 본래의 채권액이 이 세금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저당은 7천만 원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채우면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얼핏 계산해도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계산해 보면 이제 계산을 해보죠. 제가 여기에 거의 맞아 들어가네요. 자, 계산해 보면 3, 4, 8, 8, 3, 7, 2, 1 더하기 요걸 더하면 1, 4, 4, 5, 8, 3, 8, 5는 얼마냐? 여기까지 계산하니까 여기 얼마냐면 4,934만 2,106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 여기서 자기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한 60만 원? 66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한테 흡수하게 되는, 자기한테 여루한 사람한테 흡수하는,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이 누구냐? 세금은 근저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저당권자 가지고 있는 1차 문액 4,883만 3,209원을 한도로 흡수하는데 뭐 한 돈 100만 원 정도 흡수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정을 따져보니까 4,934만 2,106원인데 본래 이 채권은 5천이에요. 5천에서 이걸 빼면은 얼마 나오냐? 65만 7천. 안분 부족이 얼마냐? 65만 7천 894원. 65만 7천 894원을 누굴 흡수하냐? 자기보다 유리한 이 근저당을 흡수하는 거죠. 근저당 흡수. 그리고 자기보다 선순위 누구한테?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에 흡수당하는 금액은 아직 몰라요. 왜? 순환은 안 돌렸으니까. 그래서 이건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아직 순환을 안 돌렸으니까. 그 다음에 요 근저당권자는 얼마가 자기한테 선순위한테 얼마 뺏겼냐? 65만 7,894원을 일에게 흡수당한 거죠. 흡수당함. 그 자기보다 후순위한테 얼마를 흡수하냐? 후순위한테 흡수할 수 있는 건 본래 이 채권액은 7천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1차 한분배도 이걸 빼면은 얼마냐? 흡수할 수 있는 게 7천만 원 마이너스 48 837 209 하면 얼마가 부족하냐? 2100. 2100 16만 2,791원을 3을 흡수 3을 흡수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임차인 2는 얼마를 뺏기냐? 여기서 2100 16만 2,791원을 이에게 흡수당함. 그리고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한테 얼마를 뺐느냐? 이 세금의 1차 한분액에서 자기 안분배액 오르면 3,200에서 요거니까 3,200 마이너스 22 325 582변은 얼마 부족하냐? 967만 4,418원을 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랑 이거랑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일단 근저당권자부터 계산해 보면 48837 209 더하기 20 241 737 마이너스 요거 세금한테 뺄게 2657 894 더하기 요거 21162 79 하나는 얼마냐? 이 사람은 여기에서 요거를 뺏긴 것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흡수 금액이 이렇게 많이 흡수되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7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48837 209 하면 21 요건데, 여기서 이미 여기서 흡수당했으니까 이렇게 48837 209 더하기 20 241 737 마이너스 48837 209 더하기 20 241 737 마이너스 7천이면 7천만 원이면 이 사람의 안분 부족액은 얼마냐? 92만 1,054원을 3을
흡수.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가 되냐면은 총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요거 657 894 하면은 이 사람은 4,934만 2,106원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22325 582 더하기 9253 366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921 054니까 이렇게 921 054 하면은 요 사람은 여기에서 흡수하는 금액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요건데 3,200만 원에서 3,200 마이너스 여기 3,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2,200 325 582 빼면은 967만 4,418원. 그런데 여기서 이미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걸 빼면은 9253 366 하면 이 사람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이 금액이 아니라 42만 1,052원으로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요거 합산하면 3,200이 되니까 거기서 92만 1,054를 빼면은 3,200을 마이너스 921 054를 빼면은 이 사람은 3,100 078 946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 또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뺏겼느냐면 사둘 하나 052를 빼면 세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사둘 하나 052 하면 세금을 배당금은 이 사람은 얼마냐 4,957만 8,948원이 되는 거죠. 8원. 이게 종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금은 4,957만 8,000원 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3,100. 그 다음에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 여기에서 요거 합치면 7,000.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 7,000. 거기서 요걸 빼면은 7천만 원에서 요거 657 894를 빼면 여기는 6,900 34만 2,106원이 나오죠. 그럼 요걸 합산하고 요거 플러스 요걸 합산하면 1,100 078 946 또 세금에 요 4,957만 8,948원을 합산하면 총 1억 5천이 합산이 되죠. 제가 이제 이번에는 요게 이제 배당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을 이게 타다 보니까 계산에 오류가 생겨 조금 저기 했지만 이러한 전체적으로 배당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금 근저당 임차인 최우선 면제 확정 일자였다면 이 동수료수 안분 배당 받아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세금이 3,400 근저당이 4,800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2,230만 5,582원 확정 일자가 4,395만 3,480원을 갖고 이들이 2차로 흡수할 차를 갖게 되는데 이 흡수할 때는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선순위가 있는데 세금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고 임차인이 최우선 세금을 이기기 때문에 딱히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동수로서 채권에 따라서 제일 여러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흡수하는데 흡수할 수 있을 때에는 이 흡수할 수 있는 4,395만 3,488원을 이 각자의 1차 한분액을 갖고 전체 합계액을 분모해 놓고 자기의 1차 한분액을 분자해 놓고 안분해서 채권을 흡수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4,395만 3,480원을 세금은 1,445만 8,380원 또 근저당은
24만 1,734원. 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925만 3,360원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이제 2차 흡수 배당 절차는 어떻게 했냐. 세금은 1차 한분 배당이 3,483만 8,722원이 되고 거기에서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흡수한 1,445만 8,385원. 거기다가 자기보다 여루한 이제 그 채권, 즉 건지당보다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본래 이 채권에서 이 3,400하고 1,400을 흡수하고 나니까 부족한 게 65만 7,894원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2순위 건지당권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하는데 부족한 게 65만 7,400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선순위가 누구냐? 이 건지당을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이니까 이 건지당 같은 경우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요걸 흡수하고 세금은 자기보다 여루한 사람이 누구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인데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의 안분 부족이 얼마냐? 92만 1,054원을 42만 1,052원을 왜 나오냐? 이렇게 임차인이 최우 3,200만 원에서 요 금액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3,200에서 요 금액 빼고 요 금액을 빼고 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금액을 빼고 나면 42만 1,052원이 났고 자기보다 선순위한테 이 건지당을 흡수당한 요거는 또다시 빼면 안 됩니다. 또다시 빼면 이중 배당이 되기 때문에 요걸 제약을 한번 계산하면 얼마 42만 1,052원이 되고 자기보다 선순위한테 뺏긴 금액을 빼면은 3,100,070만 8,946원이 되고 요 40만 1,052원은 세금액이 뺏긴 거니까 세금이 다시 빼서 4,957만 8,498원의 배당이 종결이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돼.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 지금처럼 제가 실전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책에 있는 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순환흡수배당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배당순위 함호승하기 때는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채권자 사이에 우열이 없고 상대에 따라 변동되거나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 있을 때는 1차적으로 각 채권자에 따라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고 1차 안분배당을 기초로 해서 안분배당하고 2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각자의 1차로 안분배당 받지 못한 안분 부족액을 자기보다 여루한 채권자를 흡수하는 절차로 갖춘다. 이렇게 선순위 채권자가 자기보다 여루한 채권을 흡수하는 방법은 흡수할 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면 제일 선순위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선순위 후순위 내려가고 또 흡수당할 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제일 수인일 때는 가장 후순위가 먼저 여루한 자가 먼저 흡수당하고 그 다음 여루한 자 이렇게 고려. 그러니까 흡수당할 때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흡수하는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1, 2, 3, 3가 나오고 여기는 4, 5, 6이다 그러면 요 6순위부터 흡수당하고 5순위, 4순위. 흡수할 사람은 1번부터 흡수하고 그 다음에 2번이 흡수하고 3번이었는데 1번이 흡수할 때는 6번부터 흡수하고 여기서 부족하면 5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족을 봤을 때 2번이 흡수하는데 그 등에 6번, 5번, 4번 또 3번이 흡수할 때 6번, 5번, 4번 근데 여기까지 다 1, 2번에 다 흡수했다 그러면 3순위는 흡수할 수 있는 게 없죠. 금액이 없죠. 이렇게 배당이 끝나게 된다. 예. 또 이 흡수할 때의 한도는 선순위 채권대에 흡수한 거는 또다시 흡수하게 되면 이중 배당이 된다. 이런 얘기로 이런 방법을 갖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이 또 다른 문제니까 이거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순환 관계에서도 배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물금 잃은 순환관계 이렇게 배당이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C보다 A보다 할 때 배당하는 방법 같은 경우가 자세히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 갖고 배당을 짜놨으니까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4순위가 됐을 때 요 조세 채권은 하나로 묶어서 배당하고 건재당 최우선 변제로 해서 순환 배당을 하게 된 2차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배당을 받는 방법은 이렇게 1차로 안분 배당하고 2차 흡수 배당 절차는 이와 같이 이제 그 흡수함으로써 배당이 종결된다는 것도 이렇게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위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우리가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이제 거의 1시간에 거쳐서 배당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보시고 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갖고 이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순환흡수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요 50분 사이에 전부를 설명하시다 보면 배당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더 집중적인 학습은 경매투자의 정석을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번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